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수많은 독소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교란이 생깁니다. 장은 불편한데 오히려 식탐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손, 발, 척추, 응치뼈 등이 붓거나 아프고 심지어는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장이 좋지 않을 때, 특히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염증이 심해서 나타나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고, 또 염증은 없이 장 트러블이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환 모두에서 장누수 증후군 증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증상 알아두시면 치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란 게 뭐죠? 장에 물이 새는 건가요? 누수는 물이 새는 거잖아요. 사실 거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 속에 있는 물질이 장벽을 뚫고 스며들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현상이니까 말입니다. 장은 아주 얇습니다. 대장이나 소장이 두꺼워 보이는 것은 바깥쪽의 근육층 때문이고요. 사실 안쪽 점막은 아주 얇죠. 그냥 세포 한 층 두께로 연결된 것이 점막층입니다. 세포와 세포가 수도 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점막층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되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덩어리가 큰 음식이 장 속에서 분해되어서 장의 가장 안쪽 상피세포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딱 필요한 물질만 흡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질까지 장벽을 통과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첫 번째는 장 트러블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가스가 많이 차는 복부 백만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시보 진단 받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의 약자인데요. 소장의 세균이 과정식해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주로 가스가 심하게 발생하고 팽만감이 심해지죠. 치료는 항생제 처방을 받죠? 항생제로 일시적으로 세균을 모두 없애버리면 간단하게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항생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서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죠.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거나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장누수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두 번째는 영양결핍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면 장점막에 손상이 생기죠. 장점막에는 수많은 유산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 정상 유산균총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필수 지방산이나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타민 K는 장내 세균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죠. 인삼이나 홍삼의 사포닌도 장내 세균이 없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양분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 나쁜 세균의 증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소의 생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세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각종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는데요. 장누수 증후군은 장점막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덜 된 덩치가 큰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장에서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작은 분자들만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보다 큰 덩어리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바로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특히 단백질 종류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범이죠. 육식을 하고 난 후에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해가 덜 된 단백질이 장의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최악의 상황은 세균이 침투하는 것인데요. 세균은 사실 덩치가 더 큽니다. 아주 크죠. 장벽을 구성하는 세포보다는 작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많이 손상되면 세균까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네 번째는 피부 발진입니다. 복부 팽만이나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뾰루지나 여드름, 홍반 등이 나타나면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특히 가려움증을 동반하면 빼박이죠. 장누수 증후군으로 발생한 염증과 수많은 노폐물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은 어디죠? 간도 있고 콩팥도 있죠. 주로 지용성 노폐물은 간에서 처리하고요. 수용성 노폐물은
노폐물은 콩팥에서 제거합니다. 폐도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잠자는 동안 많은 노폐물이 폐를 통해서 걸러지죠. 그래서 아침에 가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노폐물 제거 작용입니다. 그 다음이 피부입니다. 피부도 호흡을 하죠. 또 땀 배출을 통해서 수많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증가하면 피부 트러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5번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장에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에서 80% 정도가 장에 있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독소를 분해하고 파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 면역세포가 파괴되어서 줄어들거나 음식으로 인한 독소 처리에 너무 바빠지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몸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또 장점막 세포에서는 IgA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분비되는데요. 점막을 통해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IgA 분비가 감소하면 장뿐만 아니라 눈, 코, 입 속의 면역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6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표식이 있습니다. 깃발이 있죠. 모두 같은 표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 세포가 우리 몸 세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식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의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장누수 증후군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수많은 독소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교란이 생깁니다. 면역세포들이 과민해지기 쉽죠.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것이 보이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일부라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면역세포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거죠.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루푸스도 있고요. 장을 공격하는 큐론병과 궤양성 대장염도 있죠. 또 갑상선을 공격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아토피도 자가면역 질환이죠.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군요.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7번째는 관절염입니다. 관절은 소모품이죠. 쓰면 쓸수록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정도 되면 관절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 이외의 부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염증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 반응이 관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릎, 손, 발, 척추, 엉치뼈 등이 붓거나 아프고 심지어는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8번째는 식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유산균과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면역 활동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모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장은 불편한데 오히려 식탐은 증가하는 겁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9번째는 뇌 기능의 저하입니다. 장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장뇌 축에 관한 설명이죠. 장내 미생물과 세포에서 떨어진 부산물이 혈액을 타고 순환하면서 면역 기능과 물질 대사 그리고 뇌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장내 정상 세균총이 나빠지면 파킨슨 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죠.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변성된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중뇌에 있는 흑색질에 축적되고 도파민 분비를 억제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두통과 브레인 포그,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또 모두 장내 세균총과 연관이 있습니다. 뇌세포에는 BBB라고 하는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 때문에 필요 없는 물질이 뇌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유해균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이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전두엽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ADHD 같은 집중력 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10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장누수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장내 면역 세포들이 바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합니다. 또 염증 반응이 증가해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요.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또 유산균 숫자가 줄어서 젖산 생산이 감소하면 피곤해지는데요. 유산균이 만드는 젖산이 우리 몸 에너지의 거의 10%를 담당합니다. 장내 유해균의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뇌 기능의 감소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장이 건강하지 못한데 활력 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이 튼튼해야 기운도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10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장 건강 관리로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